선배님,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 썼다는 막말 보셨어요? 봤지? 약 주고 재우고 싶다는 둥 하늘로 보내버렸다는 둥 제정신이 아니던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럼 오늘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의료인의 강력범죄 사건 얘기를 해볼까? 좋아요. 여러분 다들 구독하시고 얘기 들어주실 거죠? 김영사.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기억나지? 기억나죠? 웬 놈이 마약에 취해 차로 여성을 치고도 뻔뻔하게 딴청 피우고 도망가려다 잡힌 사건이잖아요. 당시에 뺑소니 남한테 의사 연모 씨가 마약을 처방해줬던 게 드러나 체포됐었는데, 조사 결과 그 의사놈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 병원의 수술실과 회복실에서 환자를 마취한 뒤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한 게 밝혀졌어. 처음에 그 사진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수술실에서 제가 누워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위 아래가 다 벗겨져 있고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이제. 그 병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미용 시술을 해주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환자를 모아놓고는 그딴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지. 이게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병원을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확인된 환자만 16명인데 피해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그 의사는요?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독일의 남자 간호사 닐스 회겔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위독한 환자에게 심부전을 일으킬 만한 약물을 섞어 투입한 다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 자기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렇지. 환자를 살려서 영웅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고 결국 최소 106명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어. 어떻게 잡힌 거예요? 동료 간호사가 놈이 주사를 놓고 있는 걸 발견해서 꼬리가 잡혔고,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 중에 주가 범행이 밝혀진 거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심폐소생술이 재밌었어요. 병원 생활은 지루하거든요. 라고 하더라.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결국 놈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그런 놈은 편안하게 교도소에 있으면 안 되는데 더 열받네요. 2016년 일본 한 병원에 특정 병동에서는 3개월 동안 48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거든. 아무리 병원이라도 사망자가 너무 많은데요? 조사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에게 소독액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분들이 맞은 수액에 고무 패킹에 구멍이 뚫린 걸 발견한 거야. 누가 일부러 소독액을 넣은 거예요? 맞아. 그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구복희 아유미가 벌인 일이었어. 그 여자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환자를 그런 식으로 죽였더라고. 안 좋은 분을 살려야지 왜 죽여요? 자기가 근무할 때 환자가 사망하면 유가족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대.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요? 그 여자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는데 결심 공판에서 죽음으로 보상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죽는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나요? 1940년 프랑스가 나치에 패한 뒤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거든. 그때 반나치 세력이었던 마르셀 푸티오란 의사가 약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뒤 유대인을 아르헨티나로 도피시켜주는 일을 시작했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치. 나치에게 발각되면서 8개월 정도 수감되기도 했거든.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완전히 함구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어. 그런데 곧 영웅이 아닌 악마란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 네, 그게 무슨 전개예요? 의사의 집에서 심각한 악취와 함께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그 집에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사실 놈은 출발 전 예방 주사를 놔준다고 하고 지사량의 흥분제를 주입해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즐겼던 거지.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집에서 소각했기 때문에 늘 집에선 연기가 났던 거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놈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어. 영국의 간호사 루시 랩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면서 공기를 주입하거나 강제로 우유를 먹이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7명의 영아를 살해했어. This was a cruel, calculated and cynical campaign of child murder. 신생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피해자 중에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도 있었고 100일을 맞은 아이도 있었어. 그 날짜에 딱 맞춰 범행을 저지른 끔찍한 여자야. 그 여자 집에서 나는 악마다라고 쓴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어. 알긴 아나 보네요. 하지만 조사받는 동안 그 여자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고 심지어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았어. 너무 열받는데요? 그 여자의 뻔뻔함에 영국 총리는 범죄자가 자신의 형을 선고받는 날에는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어.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and hear firsthand the impact that their crimes have had on them and their families and loved ones.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영국의 4번째 여자 종신수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많지만 생명을 담보로 몹쓸 짓을 하는 놈들도 참 많네요. 오늘도 김영사의 사건 파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사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